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학생 35명을 태운 전세기가 일본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럽게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한 항공기 결함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전 세계 교육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엔 당황했던 외국인 교사와 학생들이 일주일 뒤 한국을 떠날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예정된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라도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도대체 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상 착륙부터 감동의 출구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윌리엄슨입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2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학여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일본 역사 탐방 여행이었거든요. 학생 35명과 함께 탄 전세기는 순조롭게 이륙했고 3시간 후면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내 방송이 나왔는데 폭염으로 인한 항공기 냉각 시스템 이상으로 일본 착륙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교직 경험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고 학부모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공항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를 안내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모든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공항 관리소장이라고 소개한 분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항공기 점검에 최소 하루가 걸릴 것 같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중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할랄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아이들이 창밖 풍경을 보며 신기해하더군요. 특히 엘리엇이라는 학생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하룻밤 경유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와 학생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주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체크인을 담당한 직원이 우리 일행의 상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학생들 개개인의 식단 제한 사항까지 미리 확인해 놓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호텔 프런트 매니저의 대응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모든 걸 처리해 주더군요. 학생들 방 배정부터 식사 시간 조율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서비스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싱가포르로 연락이 가자마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걱정되실 만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한국 체류에 대해 즉시 귀국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밤늦게까지 학부모들과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호텔 직원들이 정말 놀라운 배려를 보여주더군요. 조용한 회의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국제 전화 요금 걱정하지 말라며 호텔 전화를 자유롭게 쓰라고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 정리가 끝났는데 그때도 호텔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더군요. 20년간 세계 각지를 다니며 출장을 다녔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모든 항공편이 연기된 거였습니다. 하루 연기도 아니고 최소 2박 3일은 더 머물러야 한다는 소식이었죠. 학생들은 오히려 신나했지만 저는 또다시 학부모들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후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대처 능력을 보면서 이런 나라라면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과정부터 달랐거든요. 서양식 조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 음식도 함께 준비해놨더군요. 처음엔 김치나 미역국 같은 음식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엘리엇이라는 학생이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더군요. 단순히 맵고 짠 맛이 아니라 깊고 복합적인 맛이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호텔 식당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각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까지 설명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학생 몇 명을 위해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을 따로 찾아 예약해 놓으셨더군요. 그것도 호텔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직원이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요구사항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정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강해져서 항공편이 또 하루 더 연기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3박 4일 체류가 확정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 반응이 밝더군요. 처음에는 일정 변경을 걱정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당황스러움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지역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특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근 고등학교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였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쟁만 치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시험 기간에도 자료를 공유하더군요. 우리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해봤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는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학생들이 직접 급식을 소개해줬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까지 나오셔서 한국 급식의 영양 균형과 식단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군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 급식의 질과 다양성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예와 한지 공예를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 처음 붓을 잡아보는 학생들이 어색해하면서도 재미있어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활동에서는 모든 학생이 집중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단순히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육열과 문화적 깊이까지 인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4일째 아침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엇이 새벽에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깨어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군요. 호텔 프런트에 연락하자마자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그 신속함에 먼저 한번 놀랐고요. 응급실까지 동행한 응급구조사가 영어로 엘리엇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안정시키는 모습도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즉시 대기하고 있었고 진료 과정 내내 통역사까지 배치되어 있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에 정말 놀랐습니다. 검사 결과 맹장염 의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타국에서 학생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니 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의료진의 대응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선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엘리엇의 불안감을 달래주고 제게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엘리엇이 무슬림이라는 걸 알고 기도 시간을 챙겨주고 할랄 음식 여부까지 확인해 주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배려를 받아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검사 결과 수술 없이도 치료 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죠. 그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입원 첫날 밤 병실에서 엘리엇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픈 것보다도 한국 의료진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리엇이 입원한 이틀 동안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간병사분들이 영어가 서툴러도 번역 앱을 사용해서 엘리엇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매일 엘리엇을 위한 특별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할랄 음식 규정을 지키면서도 영양가 있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셨거든요. 레시피까지 직접 찾아보시며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고마웠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한국인 환자분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손잡벌 되는 외국 학생을 정말 친손자처럼 챙겨주시더군요. 병원 생활의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간 날 때마다 들려주셨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병실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어요. 심지어 엘리엇이 좋아할 만한 과일까지 개인적으로 사다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전문성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회진을 돌며 엘리엇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셨고 간호사들은 24시간 교대로 세심하게 돌봐주셨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분이 엘리엇이 잠들기 전까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병원 원무과 직원의 배려였습니다. 보험 처리나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시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가 있다며 자세히 안내해 주시더군요. 복잡한 서류 작업도 대신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문화더군요. 엘리엇이 퇴원하던 날 아이가 저에게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체류가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정 변경을 아쉬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 교류했던 경험이 정말 소중했다고 했어요. 저 역시 마음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경험이 오히려 더 값진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빠른 일정 복구를 원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보험 문제나 추가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죠. 그런데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로서 이를 단순히 불가피한 사고로만 처리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특히 엘리엇의 경우에는 한국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컸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보니
제 자신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정말 선진적이고 따뜻한 나라로 느껴지더군요. 결국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번 경험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죠. 마침내 항공편이 정상화되어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주일이라는 예상치 못한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불가피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이 일주일이 이제는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과 이번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더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적인 대응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엇은 퇴원할 때 받은 한국 의료진의 격려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써진 그 편지에는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한국 공항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엇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단순히 경유지에 불과했던 이곳이 이제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귀국 후 학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번 경험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계획된 교육 여행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얻은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배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외국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전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서비스 정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정식으로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이번처럼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고 싶거든요. 싱가포르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엘리엇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분위기였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부모 간담회였습니다. 처음에 가장 걱정하셨던 엘리엇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증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배려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심지어 개인적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분들도 여러 명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학습 열정을 직접 목격한 후로는 자신들의 공부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상호부조의 문화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더군요. 성적이 좋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저 역시 교육 철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계획된 커리큘럼대로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정식으로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교장 선생님도 이번 사건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교육 교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본 거죠. 담당자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여러 학교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다른 국제학교 교사들과의 모임에서 이번 경험을 공유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위기 대응 능력과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성숙도에서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상 착륙으로 알게 된 진짜 한국의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